탈무드 이야기에서 세 사람의 경영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동업이란 한 회사를 두 사람이 같이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업이 잘 되어 이제는 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발전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계약서도 없었기 때문에 훗날 자식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때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자 두 사람은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공장의 책임자이고 나는 본사의 책임자야. 아니지, 공장의 책임자가 진짜 책임자야. 그들은 이렇게 작은 일까지 구별하여 서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하기까지 두 사람은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랍비를 찾아가 올바른 결론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잘했다거나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도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품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상품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제가 잘 팔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처럼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다투기 전에는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러나 이대로는 도저히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겠군요. 무슨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고는 탈무드를 꺼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을 찾아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남에 따라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회사의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두 사람이지요. 두 사람은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영자의 한 분을 더 추가시킵시다. 랍비의 말에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구를 더 포함시키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지요.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세상의 모든 일을 맡고 계시는 하느님을 당신네 대표에 참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두 사람 모두 대표자여서 그 회사에는 사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서로 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회사가 두 사람의 것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사가 당신네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을 책임진 사람은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영업을 책임진 사람은 열심히 물건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이 회사는 아주 잘 운영되어 갔습니다. 이익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선단체에 내놓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도 이익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쓸데없는 걱정 그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장사꾼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으로 마차를 끌고 지나가던 마부가 장사꾼을 보았습니다. 마부는 장사꾼을 딱하게 생각하여 마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마차에 타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장사꾼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마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마부가 짐을 내려놓으시오. 그렇게 지고 있으면 무겁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무척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를 태운 것만도 말에게는 큰 짐일 텐데 어떻게 짐까지 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뭐 짐도 같이 마차에 실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지만 큰 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작은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을 지내고 나서 그 사람은 배를 보관해 두기 위해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에 그만 잘못하여 배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여름에 고치기로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그는 우선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을 불러 배가 썩지 않게 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도 좋고 파도도 잔잔하니까 우리끼리 배를 타겠어요. 그렇게 하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조르자 배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배를 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배를 타고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늦지? 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문득 배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나갔으니 무슨 사고가 난 것이 틀림없어. 게다가 두 아들은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허겁지겁 해변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변으로 달려가 보니 마침 두 아들이 노를 저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제야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물은 한 방울도 새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배 밑바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멍은 이미 나무로 만든 쐐기로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이 박아둔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페인트를 칠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은 저는 이미 페인트를 칠한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당신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거기에 쐐기를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페인트 칠을 한 사람은 그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구멍이 뚫려 있기에 쐐기를 하나 박았던 것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봄에 배를 쓰기 전에 그 배 밑에 구멍을 고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만 깜빡 잊었지 뭡니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잠깐 동안 수고를 더 하셨겠지만 그것이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탈무드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명님 시인이었습니다.